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밝게 네, 전화 주신 거 많으십니다. 보니까 네. 되게 좋은 느낌으로 또 상담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주소와 또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빌라가 2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실거주이고, 하나는 이제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1가구 2주택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많은 말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정말 파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별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 시청자분들 중에 가끔 부동산이 좋아서 그냥 확인차 전화하신 분들 계시죠. 한번 웃으신 거 보니까 약간의 공감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죠. 그건 별로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살 때는 이제 월세를 줄까 그래서 샀는데 돈이 안 돼서 이제 주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세 놓은 데가 문정동 64에 4번지요. 네, 송파구죠, 여기가. 네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실거주는 이제 불광동 484에 129호. 위치로 봐서 일단 둘 다 서울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집이 2채 있으시네요. 네, 근데 저거는 얼마 안 돼요. 요즘에 집 2채, 3채 있으신 분들이 쑥스러워 하셔요. 요즘 하도 언론에서 다주택자들 나쁘다는 식으로 좀 표현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혀 쑥스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집 2채가 너무 좋은데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동 서로 나눠져 있네요. 동쪽이 하나, 서쪽이 하나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자, 은평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는 지금 연신내가 지금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뀐다. GTX A로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위쪽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가 지금 서서히 건물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큰 주상복합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장 중에 한 곳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몇 개월 있다 가보면 건물 자체가 막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지고 길 자체가 바뀌어진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는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과거에 오래전에 이 주변에 이제 도시정비 사업, 뉴타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한번 살짝 올라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그 멈춤이 좀 긴 시간 왔고요. 서울의 아파트 엄청나게 뛰고 있다, 마용성 뛰고 있다, 강남 막 뛰고 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은평구는 아직 조금 덜 올랐죠. 하지만 이제부터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바로 밑쪽으로는 뭐 가련동,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는 대조동, 역촌, 신사 동 그 바로 신사동 바로 밑으로 보시면 뭐 응암동, 중산동 이 일대가 전부 다 대단히 아파트가 없는 다세대 빌라촌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은평구 자체가. 그런데 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이시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서서히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당분간은 삶의 여건은 좀 떨어진다.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막 공사하니까. 하지만 땅값 올라가는 소리, 건물 올라가는 소리는 계속 들려질 것이다. 여기저기서 공사 소리가 빵빵빵 난다는 얘기는 땅값이 푹푹푹 부동산 가격이 펑펑펑 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기 연신내역에서 도보로도 얼마 안 걸리는 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어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건물 미래가치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동. 여기도요,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법조단지가 지금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법조단지가 지금 꽉 들어차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정동이 아닙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여기에 주변에 대단히 아파트들이 또 재건축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장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정동 자체도 건물들이 굉장히 다 오래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군을 네. 딱 끼고 있는 데다 대놓고 네. 바로 앞쪽에 그리고 네. 이 주변에 실제로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요. 네. 여기가 다가구 다세대들이 가격대가 굉장히 안 올랐던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강동 쪽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만큼밖에 안 올랐어요, 문정동이. 그래서 지금까지 은평구나 여기 문정동 이 일대 아파트 지금까지 안 올랐지만 네. 이제부터 오르는 시장이다. 그래서 네. 서울의 아파트 시장 2020년도에 다주택자 일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거주 요건에 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을 좀 겪을 수 있는 이런 시장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네. 은평구에 계시는 지금 집, 그 다음에 네. 지금 임대 놓고 있는 집, 네. 이 집 임대차 사업자 꼭 등록하시고요. 네.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어떤 재건축 재개발 시장 주변에 많은 시장 변동이 있을 때 네. 파셔도 네. 좋고 미래적으로 가치로 가져가셔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거 저기 임대 사업자를 내야 돼요? 네,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자에서 임대사업자 10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좀 10년 기간 다 채우고 나면 양도세 한 20%도 안 되는 이런 구조니까 앞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다른 데 비해서 올리지도 않고 맞습니다. 빌라라 아파트 같지를 않고 네.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전화를 드렸는데 잘 드린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주셨습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맑게 전화를 해주셨고 해맑게 끊으셨습니다. 자, 우리 지도자님이 아파트를 2채 갖고 있었다. 은평구에도 문정동에도 그러면 오히려 파셔야 됩니다. 파셔야 됩니다. 왜 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못 없거든요. 내죠. 네, 기존 임대사업자도 내년부터 이제 멸실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파트였다면 팔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다가구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르지 않을 지역에 빌라를 2개를 갖고 있다. 그래도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의미가 없죠. 임대사업자 내고 갖고 가봤자 뭐 가격대가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보유세 그렇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갖고 있다가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이 2곳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2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안 올랐고요, 실제로.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전환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